광주 지역의 특수학교와 장애 학생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교육할 특수교사 수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아름 리포터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체적으로 학생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의 비율은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학생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특수교사의 수는 여전히 제자리라는 겁니다. 특히 정원 외 계약직 교사까지 포함하더라도 의무 배치 기준에 겨우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인력 충원 등 환경 개선이 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 수가 부족하면 새로 뽑으면 될 텐데 라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 보이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은 그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먼저 지난 8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좀 따르면요. 특수교육 대상자는 3년간 15%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 이유를 장애 조기 진단이라고 봤는데요. 네. 과거에는 장애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례가 의학기술의 발달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되고 있거나 이 장애 진단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봤습니다. 예, 뭐 의학이 발전을 하니까 미리미리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이제 치료를 받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일단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장애 조기 진단 때문에 이게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의료계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이제 인형의 차이가 있는데요. 좀 쉽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특수학급이란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인 학생들과 같이 학업을 하기 힘든 경우에 일반 학교에서 따로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 이 특수학급의 수업 역시 물론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서 수업을 가르칩니다. 반대로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교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장애 영역을 동시에 담당하는 학교들도 신설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업에 역시 특수교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정리를 해보면 장애가 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특수학교에 장애의 정도가 가볍다 이렇게 판단되면 특수학급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중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선택입니까? 네, 네. 이 장애로 인한 입학 거부는 위법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특수학급이냐 또는 특수학교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수는 나와 있지 않겠군요. 뭐 장애 등급 몇 등급부터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건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지역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 수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네, 2022년에는 2,500명대, 2023년에는 2,700명대, 올해는 2,900명대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예. 반면 특수교사 수는 정원 외 계약직 교사까지 포함해도 학생 수에 비례해 겨우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게 좀 현실입니다.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금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특수 학생에 비례해서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된다. 뭐 몇 명 배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네, 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규정은 전문직 특수교사와 계약직 교사 모두 포함을 한 숫자인데요. 근데 올해는 이제 학생 3.9명당 1명으로 점점 더 이 부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3.9명당 1명. 네. 어떤 의미인가요? 4명마다 1명인데 3.9명당 1명이면 부담이 적은 편이긴 한데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이 전문직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계약직 교사를 모두 포함을 해가지고 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 외에 계약직 교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의무 배치 기준에 좀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김나연 시의원은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육부의 지속적인 특수교사 정원 확대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연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실제로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의무사항으로.
현재 광주시는 약 3.9명당 1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원의 계약직 교사까지 포함된 거라서 이것을 제외한다 그러면 4.37명당 그 특수교사가 1명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뭐 특수교사를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정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다 결론을 내리진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그 장애 학생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적절한 교사 배치가 학생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교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은 보살펴야 되는 학생이 많아질수록 학생에게도 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선생님에게도 부담이 될 경우가 있는데 광주만의 문제입니까? 전국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과밀화 특수학급도 문제인데요.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별 공립학교 특수학급의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2명이었습니다. 전국 17개 지역 중 특수교사 수 법정 기준을 지키는 곳은 전남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학교에 만들어지는 특수학급의 경우에 특수교사의 수의 법정 기준을 거의 다 지금 못 지키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있는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어떻든가요? 사실 우리가 학생 4명당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부족하지 않구나, 충족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 학교에 마련된 특수학급에 이 선생님 경우가 보통 1명이거든요. 일반 네. 학교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교사 1명이 아프거나 학교를 빠지게 되면은 학생들이 학교를 쉬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또 다른 교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수교사가 이렇게 부재하게 되면 곧바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특수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면 더 뽑으면 되지 않냐. 간단한 해결 방법인데 왜 안 하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육계는 교육부의 학력 인구 감소 대책이 특수교사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교육부는 현재 학력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원 수급 산정 기준을 교원당 학생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교원을 매년 1% 이상 감원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특수교사의 경우는 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늘면서 총원도 늘고 있지만 학생 증가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앞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할 거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그래서 교사 수도 줄인다라는 정책인데 네. 반대로 장애 학생이 그러니까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소하는 그 교사 수를 맞추고 있다는 거니까 이 정도면 이제 파악이 됐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그러면 정책을 바꾸면 될 텐데 이해가 안 되는군요. 지금까지 네. 바꾸지 않았다는 게. 사실 또 이것도 이제 지역차별로 또 관심 부족 그리고 예산 부족도 하나의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4일 인천에서는 특수교사가 중증 학생이 많은 과밀학급에서 과중한 업무를 맡다가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는 수사 중에 있지만 예. 특수교육계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을 혼자 맡아서 업무 부담이 매우 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력 확충, 적절한 인원 배치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특수교사들도 힘들고 특수학생들의 교육권 역시 침해받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특수아동을 둔 부모들의 입장은 어떤지 전화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장애인 부모연대 김진영 회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일정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지금 서울 올라가고 있는 고속도로 차 안에서 지금 전화를 받게 됐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내년에 있을 예산 투쟁으로 전국에서 이제 부모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집중 결의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교사를 더 못 뽑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예산에 대한 투쟁을 하라고 올라가십니까? 저희가 6가지를 지금 들고 오는 각오는 있어요. 예.
하나씩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듣겠습니다. 네. 주거생활 서비스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설 수도 있어요. 네. 장애인에 대한 주거생활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두 집에서 번째는 생활할 때 불편하지 않게 서비스를 네네. 해달라 주거 이런 지원을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네네. 그거하고 두 번째는 낮 시간 활동 이게 지금 저희가 주간 활동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늘려달라고. 예,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간 활동이요. 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새로 이렇게 들어오고 싶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려면 어떤 모임을 가야 되는데 그 모임 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성인이 되면 발달장애인 대부분이 네.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많아요. 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뭐 서비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주간 활동이라고 네. 그 활동 낮 시간 네, 활동을 네. 좀 늘려달라. 예. 그리고 네, 어딘가 외출을 하고 싶으나 갈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기 주도 급여형 일자리를 좀 늘려달라는 건데요. 네. 일반 이렇게 비장애인도 지금 취업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에 비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은 더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은 이제 일자리가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용어가 낯설 수는 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 본인이 이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 많이 늘려달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해 달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통합학교 관련해서 통합학급에 지금 특수교육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예, 지금 저희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네, 부족하다. 네. 많이 늘려달라는 거고 네 번째는 중복장애인 서비스를 확대해달라. 예.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네네.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보면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네. 한 반에 6명이 있을 때 한 명의 교사를 할 수 있는 게 법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발달장애인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피부로 못 느끼실 거예요. 도전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장애인들이 6명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교사가 그 수업이 가능할까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규정상으로는 현재 4명당 1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6명이 있는 아이들을 1명의 교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쪽이 4명에서 4명 중에 1명의 교사를 둘 수 있고 네. 지금 초등 같은 경우는 6명당 1명이니까 특수교사가 그 감내해야 될 시간들이 엄청 힘들죠. 예. 교사뿐만 아니라 같이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행동중재 전담교사를 많이 좀 1,000명 정도 저희가 증원해 달라고 이거 6가지 관련해서 내년에 꼭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돼서 예.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는 예. 활동을 하자. 예, 이동 중이셔서 약간 전화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질문을 좀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의 유형을 먼저 세분화시켜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나라의 장애 유형은 1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주제가 특수학교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금 광주에는 3,478명이 지금 있습니다. 네.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없지만 그래도 특수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선정해준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해요. 네.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학생들을 이제 특수 학교에 가고 또 일반 학급에 특수 학급에 가고 그래도 이제 완전 통합이 가능한 이렇게 567명 정도는 일반에서 지금 같이 통합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이 발달장애 학생들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발달장애에 대한 또 정보가 많이 없으시죠? 예, 네, 네. 요즘은 TV나 이런 광고에도 많이 지금 나와서 친숙할 수도 있는데 발달장애는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합쳐서 발달장애라고 해요. 네. 네, 대부분이 좀 일상생활 할 때 혼자 하기가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좀 더 저희가 피부로 와닿게 김진영 회장의 일상생활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같은 경우도 아이를 두고 성인이 됐습니까, 혹시? 네네, 네, 지금 네. 27살 성인인데 네. 네, 저희 자녀 같은 경우는 직업지활센터에서 일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 그때 이제 활동지원사가 같이 동행을 해줘야지 같이 갈 수 있고 예. 일을 할 때도 근로지원인이 같이 함께 해주어야 예. 혼자서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상에서 뭐 대소동 할 때도 뭐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발달장애는 그렇게 누군가의 지원이 좀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27년 동안 지금 키워 오셨는데 그 과정에서 네. 아마도 어렸을 때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이거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의 초등 어머님 만나면 느끼는 건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복지가 좋아진 게 일단은 없군요. 네네 일단은 이 사회 시선들이 네. 그대로 좀 멈춰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는 일반 학급에 보내고는 싶지만 다른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됐던 부분들도 있고 예. 관리자 선생님 특히 교장 선생님이 장애에 좀 관심이 있다거나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학교 생활하기에 조금 더 편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초등 어머님들도 똑같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조금의 관심만 있으면 훨씬 더 학교 생활하는 게 좋을 텐데 그 관심이 없군요. 네,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죠. 제가 볼 예. 때 장애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특히나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을 보면 비장애 자녀 부모님들이 장애에 대한 그런 편견적인 시선 때문에 잘 보면 똑같거든요. 똑같죠. 그럼요. 네, 그 나이 또래에 똑같이 할 수도 있는데 단지 장애라는 이름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네. 그런 인식의 편견을 갖고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 혹시나 이제 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교사나 비장애 학생이 장애 학생을 차별하거나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이런 교육권 침해 사례를 경험해 봤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상담 사례 보시면 되게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아예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좀 애매하게 부모나 그 학생이 스스로 그 학교 활동을 조금 멀리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 예. 장애 학생들의 그래서 교육권, 학습권 보장 무조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한 학급에 정원 수를 조금 낮춰달라고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몇 명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한 반에 5명이나 4명에서 5명이면 예. 작을수록 좋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네. 규정은 4명당 1명인데 실제 생활에서는 네.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죠. 막상 가보면 저희가 담임, 부담임 예. 그리고 그 공익 선생님까지 있어도 그
수업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한 중에 행동중재 전담교사를 많이 지원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갈수록 그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장애인 수만 자꾸 늘어나가지고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 혼자 그 수업하고 아이들을 관리하시기가 조금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또 부모님과의 그런 소통에 있어서 행동중재 교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예.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은 특수교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수교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 학생들의 수업을 받는 불편함, 뭐 인식 이런 이야기까지 더 깊게 여쭤봤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장애인 부모연대 김진영 회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장애 학생 수는 늘고 있는데 특수교사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지금 특수학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학교 부족 문제도 역시 심각합니다. 선은지구에 올해 문을 연 선해학교를 포함해 6개 공사립 특수학교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 문제로 인해서 일선 현장에서는 컨테이너 모듈 교실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예, 컨테이너 모듈 교실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 보이는데요. 네, 현재 6개 특수학교 가운데 또 3개의 학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상태로 미설치된 학교의 학생들은 화재 위험에도 현재 취약한 상황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알아보셨습니까? 예, 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계획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특수교육팀 우시열 장학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급이 늘어나면서 특수교사도 증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 특수교사 정원과 또 기간제 교사를 충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특수교사에 대해서 교육부에 추가 요청하였고 또 그래서 그 교사를 내년에는 정규 특수교사 정원이 이제 7명 늘어나는데요. 7명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교사 채용을 위한 임용 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족한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적극 요청하여 교사를 더 충분히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수교사 배치를 통해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이제 광주시 교육청도 인식을 하고 있고 교육부 요청을 했다고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서둘러서 이런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특수교사가 적다면 늘리면 되고 또 특수학교가 적다고 하면은 예산과 관심을 투입하면 될 텐데 이 간단한 것이 사실 되지 않아서 장애 학생 또 교사, 부모 이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교육을 유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 학생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어릴 때부터 배우는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또 잘못된 선입견, 인식 때문에 또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여요. 또 특히나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아이도 또 그 친구에게 배우는 점이 많거든요. 네, 서로 맞습니다. 상호작용을 할 텐데. 예. 사실 몰라서 또 편견이 생기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권과 학습권이 보장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한아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